우리는 금융리스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안녕. 끝났어요. 안녕. 깔깔깔. 네, 안녕하세요. 노비입니다. 저는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결제도 다 끝났고요. 차량 등록까지 끝내고 번호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출고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월요일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건 참 드문 일이죠. 수요일이 돼야 차를 받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모델 Y 스탠다드는 화이트 색상의 화이트 인테리어, 그리고 기본일, 그리고 FSD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약일은 2월 18일이고요. 어찌 보면 좀 계약이 늦었죠? 스탠다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에 비하면요. 그러나 옵션을 잘 선택한 덕분인지 연락은 받았고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조금.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보조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3분기에 차량을 받게 되는 형편이었지만, 제가 예전에도 다루었던 노이비 TV에 공전의 히트작,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되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영광이죠. 오늘 영상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안 보셨다면은 테슬라나 전기차는 왜 리스로 사는 사람이 많은가? 이 영상 꼭 한번 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은 노이비 리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 안내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저 역시 테슬라 세일즈 어드바이저에게 말했습니다. 예, 저희 지역 보조금 다 끝난 거 알고요. 그래서 저는 리스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오케이 콜! 갑자기 그때부터 모든 일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짜 빠르게요. 먼저 어드바이저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리스사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KB캐피탈이고요. 연락해서 견적 떼시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KB캐피탈이요? 다른 사람도 있지 않나요? 저는 이곳저곳 연락해서 견적 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당황하셨어요. 진짜로. 아시다시피 사안이 좀 급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럼 다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몇 군데 연락 돌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서둘러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문자 드리겠습니다. 대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 예,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5곳 정도 테슬라 협력 리스사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 신한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롯데캐피탈, 이렇게 5개의 리스사 담당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KB하고 오릭스밖에 없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많은 제휴사를 늘린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오릭스캐피탈로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리스를 받아서 출고했고, 그거 승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면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분칠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분칠절이고 뭐고 전화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스 승계에 2주가 걸렸어요. 2주가. 저는 이거 때문에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릭스는 건너뛰었고요. KB캐피탈은 이미 다른 분들 통해서 리스 이자가 4%라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연락을 안 해도 되겠다. 정보를 아니까. 그리고 끝까지 연락 안 했는데 잘한 게 맞겠지 뭐. 그래서 신한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롯데캐피탈 이렇게 3개 회사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신한카드에 먼저 연락드렸는데요. 저는 금융리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금융리스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안녕. 끝났어요. 안녕. 금융리스 취급을 하는 리스사가. 그리고 우리금융캐피탈 같은 경우는 3.32% 이자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고요. 롯데캐피탈은 3.22%. 저한테 1%라 그랬는데 견적 떼보니까 22%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22%길래 제일 이자가 싸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롯데캐피탈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화 한 통화만 해보시면은 금방 견적 내줍니다. 이 사람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견적 막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이 그냥 문의하면은 바로바로 견적을 내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롯데캐피탈에 연락했을 때 구독시켜. 기분이 좋거든요. 테슬라 청담 대리점에서 연락 소개받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저는 모르는 얘기니까 아니라고 했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스사가 제시하는 최소 금액 리스 금액을 들었는데요. 2천만원까지는
리스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 차량 등록비도 리스 요금에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삼 스프를 오릭스를 통해 사용했을 때는 차량 등록비나 공채 매입, 번호판 대금, 등록 대행 수수료 이런 건 따로 납부를 하고 차량 가격에서만 리스비를 매겼는데 좀 의아하긴 했는데 여튼 되더라고요. 보조금은 부산 보조금 받았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건 자기 지역 보조금 받고 출고하는 거긴 하지만 정 안 되면 금융리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 보조금을 받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한 달에 내는 리스 비용은 얼마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금융리스는 캐피탈사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운용리스 대비 별로 이렇게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이득이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리스는 일반 할부랑 완전히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견적서를 운용리스를 그냥 떼줘요. 금융리스는 말하지 않으면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금융리스 한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창이 있어요. 거기 대출 금액 2천만원, 대출 기간 5만원, 5년, 대출 기간 5년, 연이자율 3.22% 입력하고 검색해보면은 36만 1332원을 한 달에 낸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내는 리스료입니다. 이거 할부랑 계산하는 게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할부랑 똑같은 게 금융리스예요. 할부보다 크게 안 비쌉니다. 리스사가 하는 할부 프로그램이 바로 금융리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리스와 할부와의 정말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첫째, 금융리스 기간 동안의 차의 소유는 리스사입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 만료한 후에 자신의 명의로 변경을 할 때 다시 한번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그때 기준은 그 당시의 차량 가격에, 차량 가치에 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시에 그래서 또 한번 얼마가 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둘째, 차량 보험 가입을 할 때 질권 설정을 리스사에다가 등록해 두어야 됩니다. 이건 차량 보험 하실 때 질권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면 이건 제 명의 차가 아니고 리스사 명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세 번째, 과태료나 자동차세 납부할 때 리스사에서 별도로 저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 명의가 리스사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지자체에서는 리스사로 고지서를 내보내니까 그 리스사가 그걸 보고 저한테 고지서를 내는 거지. 네 번째, 비용 면에서 할부가 더 이자가 저렴한 프로그램이 많죠. 아무래도 카드사 할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도 더 유리한 경우가 있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의 경우는 3.22%면 할부 대비 그렇게까지 비싼 이자는 솔직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 전기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조금 못 받았을 때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렌트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하호호 아닙니다. 노이비가 운용 리스가 아닌 금융 리스를 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운용 리스는요,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차량을 반납할지 인수할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반납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결국 납부하는 총 금액이 훨씬 더 비싸요. 이건 무조건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씩 제가 사업자인데 세금이 유리하니 나는 운용리스 하겠다 뭐 그런 건데 왜 금융리스 하라 그러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는 뭐 비용 처리 문제로 납부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운용리스인데 왜 네가 금융리스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저한테 하실 말이 아니에요. 전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무사와 상의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조금을 못 받았을 때 출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금융리스 하세요. 하나 더, 노이비는 결과적으로 부산 보조금 받게 되면서 경기도에서 보조금 받는 것보다 한 50만원가량 더 보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꽤나 큰 이득이었죠. 리스사가 보조금이 센 곳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이런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공채 매입도 하셔야 되잖아요. 리스로 다른 지역 보조금 받으면 이런 이득도 있을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금융리스가 자기 지역 보조금 받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만 해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덕분에 테슬라를 출고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득 아니겠어요? 그게 금융리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약사항은 없는가? 네, 리스 기간 내에 리스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중도 해약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꽤 돼요. 그러니까 여튼 해약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리스 이제 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러면은 승계를 하세요. 생각보다 승계할 사람 찾기 쉽습니다. 테슬라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최소 2년 동안은 중도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승계는 이 기간과 관련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니까 승계를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리스 중도 해약을 하면은 상한 수수료가 비싸고,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 문제로 2년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 승계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다시 말해서 제가 모델 Y를 리스로 승계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넘길 수 있어요, 제가 원하면. 자, 그러면 그 승계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별로 안 비싸요. 제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출고 1년 만에 승계했죠? 한 20만원 냈나?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리스 승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1년간 공짜로 테슬라를 탔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링크도 드릴게요. 뭐 이쯤 되면 궁금증은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리스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역 보조금 문제로 차량 출고를 무한정 미루시는 분들에게는, 아니면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관련 사항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갑자기 이제 리스로 할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그때는 미리 보시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께 진짜 도움드리는 유튜버, 협찬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쓰이소.